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간도하고 독도 문제 있죠? 저번 시간에 다시 근현대사, 특히 근대사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부터 1880년대 주요 사실 있지? 그거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중요 사건을 우선적으로 흥선대원군 집권 63년부터 73년까지, 그 다음에 76년 조일수 조규 강화도 조약, 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85년 검은도 사건과 중림론 대두, 89년은 경제할 때 내용은 하신다 그랬죠? 반공령 선포. 그다음에 1890년대 동학부터 출발해야지. 1892년부터 1893년까지는 뭐다? 교조신혼운동. 그다음에 1894년 맨 처음에 시작되는 사건이 뭐다? 1차 농민봉기. 그 다음에 1차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그 다음에 2차 농민봉기,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그리고 2차 갑오개혁은 해를 바꿔서 1895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홍범 14조가 반포되는 거고, 그 다음이 아니라 2차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가 반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끝나는 거야. 청일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되고, 그 다음에 삼국간섭이 일어나지. 그 사건 중요하다. 삼국간섭. 그 다음에 영향으로 을미사병과 을미개혁. 그 다음에 1896년에 아관파천, 그 다음에 독립신문 창간, 그 다음에 독립협회 조직, 그 다음에 1897년에 대한제국의 수립. 그래서 1897년부터 1910년 망할 때까지 대한제국 시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1898년에 독립협회가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개최하는 거죠. 관민공동회, 정부가 관리가 참관 상태에서도 열리고 거기서 헌의육조가 채택이 된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해체시켜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전제황권을 강화하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흐름상으로 자꾸 연습하셔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박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자꾸 푸셔야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1890년대 주요 사건까지 주로 하신 거고, 저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독도하고 간도 문제를 좀 합시다. 이거는 매해 나오진 않지만 시사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영토 분쟁 문제지. 영토 분쟁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간도는 중국과 관련이 있는 거야. 간도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야. 그 다음에 독도는 일본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간도. 그 다음에 일본 관련해서는 독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야. 먼저 간도로 하자. 자, 간도는 지역적 배경은 압록강, 두만강 맞은편 남만주 지역, 그렇게 딱 추천하. 그래서 이거는 지역이니까 지도를 상상해야지. 지도에도 나와 있어. 지도편에도. 한반도 지도를 생각하시고, 한반도 지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국경선이 어떻게 돼 있지? 끝에 두만강이 흐르는 거지. 그 다음에 백두산 밑에서 압록강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잇는 선이 지금의 국경선이란 말이야. 그거 바로 맞은편이야. 바로 맞은편. 그래서 그 바로 맞은편인데, 그 맞은편 지역은 전체적으로 저 북쪽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만주라고 한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만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압록강, 두만강 맞은편이니까 남만주 지역 이렇게 해도 된다. 남만주 지역.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대략 남만주 지역이고, 거기를 특히 간도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그래서 지역적 배경. 그래서 그거는 지역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이주하여 개척하였다. 그 지역이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19세기는 우리나라 세도 정책이 한참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특히 어떻게 이주를 많이 한 지역이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많이 살게 된 것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지역이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어느 나라와 영토 분쟁을 잇는다는 거야. 청과 영토 분쟁. 무슨 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토문강 해석. 그래서 청, 그다음에 토문강 줄초나.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줄 쳐놓으세요. 백두산 정계비.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세운 비석이거든. 그 다시 복습.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조선 후기 숙종 때 1712년 숙종 때 건립된 비석이다. 이때도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조선과 청의 대표들이 모여서 단판을 짓고 경계선을 확정지었다고. 그래서 그 경계선을 기록해 놓은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다. 이거 비석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경계를 기록해 놓은 비석이다. 조선과 청의 경계, 국경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 압록강과 토문강을 잇는 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압록강과 토문강을 잇는 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근데 그때는 토문강이란 지명이 있었겠지. 그런데 한 100년 이상 흘러가니까 토문강이 어딘가에 대해서 어떻게 청과 조선이 해석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여기서 이 지역은 간도지방이라는 거지. 어느 강으로 토문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간도가 청의 영토도 되고 조선의 영토도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거기까지는 하셨죠. 조선 후기 때. 그래서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해야 돼? 청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문강을 송화강이라고 해석하는 나라는 조선이라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 바뀌지 않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이에 낀 땅이 바로 간도기 때문에 송화강이라고 해석해야만 조선의 영토가 되는 거고, 두만강이라고 해석하면 그 맞은편 북쪽에 있으니까 청의 영토가 돼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송화강이냐 두만강이냐에 대한 해석 차이로 영토 분쟁을 일으켰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당연히 우리나라는 우리 땅인 거죠.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 땅이야. 왜 그냐면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래서 삼국시대로 가고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지배하던 땅이고,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에 발해가 지배하던 땅이고, 근데 물론 발해가 멸망한 이후 그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좀 상실하는 경향이 있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 거지. 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고. 그래서 1880년대 1880년대부터 이제 청나라가 이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토로 주장하면서 이 땅을 개척하고 간도 지역을 조선인을 내쫓고 조선인의 간도로의 이주를 금지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고종은 간도 지역의 관리를 파견해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는 거야. 자, 그래서 1880년대에 파견된 사신 줄쳐놓으세요. 서북경략사 어윤중, 토문관계사 이중하 줄쳐놓으세요. 나머지는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외우시라고. 백두산 정계비, 토문강의 해석, 조선은 송화강, 청은 두만강. 1880년대에 파견된 관리들, 서북경략사 어윤중, 토문관계사 이중하.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으로 갑시다. 저번 시간에 바로 하셨지. 대한제국 때도 영토, 외교정책하지. 간도를 함경도, 우리 영토니까 당연히 우리 영토로 편입시키고 거기에 관리사를 파견했다. 그래서 간도 관리사 이범윤줄. 근데 간도도 북간도가 있고 서간도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북간도가 주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야. 두만강 맞은편. 그래서 주로 북간도라고 해도 돼. 북간도 관리사 이범윤. 자,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로 들어가면서는 일제와 강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국권이 침탈당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1900년대가. 그때 이제 1905년 11월 달에 체결되는 조약이 있어. 그게 을사늑약이야. 그래서 을사조약줄, 통감부줄. 그래서 사실상 을사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거의 실질적으로 식민지화되는 시기거든. 그래서 이때 이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하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또 할 거야. 을사조약줄, 그 다음에 통감부 설치줄. 자, 그래서 미리 예습. 뭔진 모르지만 을사조약 이후에 뭐가 설치된다? 통감부가 설치된다. 일본 애들이 설치한 거야.
그리고 이 통관부가 간도를 관리하기 시작한 거야. 그 얘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을사 조약 후 통관부는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 그것도 좋잖아. 이 시기에는 처음에는 일본도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한 거지 청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간도를 관리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무엇을 설치했다? 간도 파출소 출장소 설치 1907년 줄. 그런데 이제 1909년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한다.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한다. 이거는 대한제국은 배제된 채 일본과 청이 체결한 거야. 그래서 일본은 만주에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 푸순탄강 개발권 등 고주초나 이권을 청으로부터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주는 불법적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간도 협약으로 간도가 불법적으로 이 조약 자체가 불법 조약이니까 불법적으로 청의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간도 협약까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간도에 대한 지역적 특징과 이 역사적 배경 있죠? 그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울릉도로 갑시다. 울릉도는 어느 나라 영토에? 독도로 갑시다. 독도는 지금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독도는 명칭이 아주 다양하게 불렸다.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로세, 리앙쿠루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이거는 어느 섬의 다른 이름이다? 독도의 다른 이름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산도라고 됐고 삼봉도, 가지도, 석도, 로세, 리앙쿠루 등으로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줄쳐놓고 그 다음에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자, 역사적으로 당연히 독도는 그럼 일본이 이렇게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야 되겠지. 물론 증명할 필요도 없지만 귀찮으니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 영토였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역사적으로 어느 왕 때부터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됐다. 지증왕 외우셔야지. 지증왕 이사부, 우산국, 복속 그거 줄. 그래서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거지. 삼국시대 6세기 초 지증왕 때 우산국, 복속이라고 있지. 그거 당연히 외우시고 그 우산국이 바로 울릉도하고 독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증왕, 우산국, 복속 이후부터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된 지역이라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 영토였고 우리나라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다. 당연히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를 했는데 자꾸 조선시대 외인들이 자꾸 침범하다 보니까 외인들을 쫓아내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정받고 돌아온 자가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 숙종 때 활약했던 안용복이야. 두 줄초나 안용복. 이거 조선시대 하신 거죠? 그래서 왕, 숙종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이 안용복은 동네 어민이란 말이야. 동네 어민인데 부산, 그래서 동해안으로 울릉도하고 독도 지역으로 고기잡이 하러 간 거야. 그랬더니 외인들이 들어와서 막 침범해서 고기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꾸짖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쫓고, 그래서 일본 에도 정부까지 가서 에도 정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구라고? 안용복. 그래서 조선 후기 때도 이거 공부하셨죠?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해서 활약한 인물이 누구다? 안용복. 그리고 그 사람이 나면 어느 왕 때 물어보는 거라고? 당연히 숙종. 그 다음에 팔도 총도도 줄쳐놓고 당연히 팔도 총도. 이것도 공부하신 거야. 조선 후기 문화편에서. 자, 중종 때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게 편찬된다. 성종 때 편찬된 동국 여지 승남을 수정한 거지.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지리지에 우리나라 전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게 팔도 총도. 거기에 처음으로 뭐가 표시돼 있다?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라고.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줄, 팔도 총도 줄,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 줄. 의미가 있잖아.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 표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했다고. 그래서 우산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고. 그런데 이 팔도 총도부터 울릉도하고 우산도하고 독도를 분리 표시한 거야. 자, 그래서 독도가 표시된 최초의 지도,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 표시한 최초의 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관한 문제야. 자, 이 울릉도, 이 정책을 물어볼 때는 주로 울릉도를 같이 합쳐서 물어보는 경향이 강해. 울릉도하고 독도라는 섬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조선 정부는 공도 정책을 폈어. 그래서 공도 정책 줄. 그리고 읽어.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공도 정책을 했다. 공은 빌공자에다 섬도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울릉도, 독도로 주민이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이주 금지까지 줄쳐놔. 그런데 언제 좀 변하는 거지? 19세기 후반 줄. 개척 정책 줄. 그건 오히려 이주를 장려하는 거야. 이주를 장려한다. 자,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공도 정책을 실시하여 그것으로의 이주를 금지하였지만 19세기 후반에는 개척 정책을 실시해서 이주를 장려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행정구역상 어느 도 소속으로 관리되었다? 강원도 소속으로. 그거 동그라미 쳐놔. 그거 제일 잘 바꿔 나오는 거야. 경상도 소속 이러면 절대 안 돼. 지금은 경상도지. 지금은 경상도지만 바뀌기 전에 조선시대에서 한참 동안은 강원도 소속으로 돼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경상도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소속으로 관리돼 있다. 1907년 대한제국 시기 관할권을 경상도로 이관한다. 그래서 1907년에 행정구역을 경상도로 이관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해야 돼? 강원도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하면 강원도라고 하셔야지. 그래서 강원도에다 반드시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이런 일이 있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관리하겠다. 그것도 줄쳐놓고. 그거 했잖아요.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 때 외교 다시 복습. 머릿속으로 복습시켜 드릴게. 자, 청과 대등하게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거 하나. 대한제국 때 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리하겠다. 그거 두 개. 그 다음에 북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했다. 그거 세 개. 그 다음에 연해주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삼이 통상사무를 두었다. 그거 네 개. 그거 다시 복습시켜 드렸지. 그 중에 두 개 나온 거 아니야. 그거 위에서 간도관리사 이범윤 나왔지. 대한제국 시기란 말이야. 대한제국 시기는 잘 물어봐. 특히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일을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시료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영토고 문헌상으로도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인데 일본은 느닷없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 이유는 이제 밑으로 갑시다.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다. 그거 줄쳐놔. 불법 편입 1905년 2월 그것까지 반드시 시기까지.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원래 영토인데 독도가 1905년 2월 달에 자기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 이후부터 자기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일본은 그걸 합법적인 편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그래서 1905년 2월 그걸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일본은 러일 전쟁 중. 이게 바로 러일 전쟁 기간 중이거든. 그래서 러일 전쟁 중 줄쳐놔. 청일 전쟁 아닙니다. 그치? 러일 전쟁 중이야. 이거 나중에 할 거야. 러일 전쟁 중 줄쳐놔 무조건. 그래서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불법 강탈해 갔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 무슨 전쟁 중에? 러일 전쟁 중에. 그리고 일본은 그걸 합법적인 편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근거가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가 무주지 선점 이론이야. 무주지 선점 줄. 그래서 무주지 선점은 국제법상 무주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무주지는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얘기야. 쉽게 표현하면
무주지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따라서 1번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무주지 선점 이론으로 주장하는 이야기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지. 물론 그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주장이지만 어쨌든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무주지는요, 국제법상 선점을 하면 자기 영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무주지 선점 이론이라고 해. 그러면 선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 영토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편입 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 편입됐음을 알리는 대외적인 공시, 그 두 가지 정도를 거치면 선점의 효과가 발휘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였기 때문에 1905년 2월 달에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 영토로 편입시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편입 조치했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시도 거쳤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는 일본의 주장인 거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인 거지. 반박을 해야 되지. 왜? 무주지가 아니라고요, 독도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고. 엄연히 신라 지중왕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실효적으로 지배되어 왔으며 각종 문헌상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하는 문헌도 있으며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으로도 우리나라에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인 거지. 자, 그래서 무주지라는 그 자체 실처법적인 논거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절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대. 뭐냐면 편입은 했지만 정식으로 대대적인 공시는 안 했거든. 자, 그래서 결국은 시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무주지 선점 이론은 근거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또 노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다? 이 지역을 무슨 지역화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분쟁 지역화. 유수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분쟁 지역화 줄. 자, 분쟁 지역화 전략은 누가 쓰는 전략이야? 일본이 쓰는 전략이란 말이야. 분쟁은 두 개가 확실하지 않을 때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논점을 흐려가지고 갈등을 빚는 분쟁 지역화 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한 분쟁 지역에 관한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분쟁 지역화 전략은 이 독도 요 지역을 분쟁, 갈등이 있는 지역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그 문제를 어디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꾸 유수에서. 그래서 분쟁 지역 자체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거를 어디다 대고 계속 어디다가 해결을 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일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 독도 문제를 서로 독도에 가져가려고 한다. 분쟁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든 전술을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간도하고 독도, 요거는 시사가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과는 이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이야. 지금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지만 나중에 통일된 대한민국의 위상은 좀 달라질 거야. 국제적으로 지위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중국 애들도 걱정을 하는 거야.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반도, 조선, 대한민국과 가능성이 있다.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 애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될 한반도에 대비해서 중국 애들이 이걸 포함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자꾸 하는 거야.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동북공정이야. 동북공정.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단어 정도는 알아두세요. 동북공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동북공정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동북공정이라고 해. 그래서 이 동북공정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만주 지방, 그러니까 한반도 밖에 만주와 요동 지방을 다스렸던 그 지역, 여기서 동북 지역 말하는 거야. 중국 쪽에서 동북 지역이니까
만주지방, 대체적으로 만주지방 그 지역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중국의 역사라고. 그래서 거기를 다스렸던 나라들 있지. 왜 고조선도 그렇고 뭐 고구려, 특히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특히 그다음에 발해 이런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을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지방 정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엄연히 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 지방 정부라는 소리는 뭐야? 중국 내 하나에 속해 있는 정부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의 역사라면 그 나라가 있었던 지역은 중국의 땅이 돼버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사업이야. 그걸 동북 공정사업인데 그것과도 같이 연결돼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3쪽으로 가셔가지고 주요 개혁안 비교합시다. 나중에 본다 그랬지, 이거 나중에. 그래서 지금 보시라고 이 부분 반드시 사료지문 읽으셔야 돼. 반드시. 제가 뭐 이 부분 읽어라, 저 부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료지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일단은 읽으셔야 된다고. 특히 근대사회문의 이 개혁 내용 요 부분을 좀 잘 물어보는 경향도 있어. 그래서 시기별로 근대화 개혁의 내용을 잘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한 거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복습하죠, 뭐 크게.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누가 권력을 휘둘렀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물어보는 거야.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1876년 조일소-조규 체결한다. 맞지? 그래서 이때부터 문호가 개방돼서 근대화 정책을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근대화 정책에 불만을 일으킨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지. 그래서 이모군란. 그래서 이거는 근대화 운동은 아닌 거지.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 온건계합파하고 급진계합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지.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더 급진적으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사건이 갑신정변. 그래서 1884년에 갑신정변.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갑신정변, 급진계합파가 요구했던 개혁안이 혁신정강이라고 하는 거야. 혁신정강이라고 한다. 혁신정강. 줄 쳐놓으세요. 혁신정강. 그래서 혁신정강의 내용이 있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혁신정강의 주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래서 갑신정변 밑에 혁신정강 반드시 줄 쳐놓으시라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있지? 요 밑에 있는 건 내용을 요약한 거지 사료지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야. 요약을 한 거지. 그래서 반드시 사료지문에 다 나와 있어.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혁신정강. 자, 그 다음에 이제 1885년에 뭐가 있다? 검은도 사건이 있다. 1889년에 뭐가 있다? 방공령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로 갑시다. 1890년대. 1890년대에도 우리나라가 근대화 개혁 정책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지. 그리고 개혁을 요구했던 단체들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1892년부터 1893년까지는 교조 신혼운동 물어본다. 1893년 동학이다. 동학. 그래서 동학. 이때는 이제 나눠서 하지 맙시다. 동학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 정부로서도 동학농민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가보개혁을 추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두 개. 동학과 가보개혁. 동학과 가보개혁. 그래서 동학에서 요구한, 농민들이 요구한 개혁안은 어디에 담겨져 있다? 폐정개혁안이라고 한다. 폐정개혁안 줄. 폐정개혁안 줄. 그래서 폐정개혁을 하면 동학을 물어보는 거야. 그치? 동학. 그 다음에 이제 가보개혁 때 개혁 내용 공부하는 거잖아. 그리고 가보개혁 물어볼 때는 이걸 줄 수도 있다는 거지. 홍범 14조. 홍범 14조를 줄 수 있다는 거지. 홍범 14조를 줄 수 있다. 그럼 가보개혁 물어보는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홍범 14조 등 폐정개혁안. 그 다음에 1895년.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는 거지. 여기서 을미사변으로 딱 잡았다면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야? 바로 전에 삼국간섭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확실해야지 이게 왔다 갔다 응용이 잘 된단 말이야. 189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895년에서도 사건이 여러 개 있단 말이야. 뭐를 기준으로 딱 잡느냐에 따라서 전후가 바뀐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를 삼국간섭으로 잡았다. 그러면 여기에 을미사변이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에 을미사변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기본 틀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을미사변을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을미사변. 그렇다면 그 전에 삼국간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시모노 새끼조약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홍범 14조가 반포되었을 것이고, 계속 연습.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개혁이 다시 추진되는 거지. 그건 을미개혁 내지는 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때 1895년 때 했던 개혁의 내용, 을미개혁의 내용, 3차 가보개혁의 내용, 그거 정리하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896년이면 뭔 거야? 1896년이면 아관파천이 있는 거지. 아관파천, 그 다음에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협회, 독립협회. 이렇게. 그러면 1897년은 뭐가 있는 거지? 대한제국의 수립 맞죠? 자, 대한제국의 수립.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이때 이제 무슨 개혁이라고 한다? 대한제국 때 실시한 개혁을 뭐라 그래?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광무개혁. 그래서 광무개혁의 내용이면 대한제국이 실시한 개혁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독립협회가 조직된 거는 대한제국 수립 바로 전이지만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뭘 채택한다? 헌의 6조를 채택한 시기는 1898년이라는 거지. 1898년. 그래서 헌의 6조를 중심으로 주고 헌의 6조를 주면 어쨌든 독립협회를 물어보는 거야. 독립협회 개혁 활동을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헌의 6조 정리해 놓으라는 거야. 헌의 6조. 그러나 결국은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고 1899년에 뭐를 공포한다? 대한국 국제를 공포하지? 대한국 국제. 이거는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는 거, 강하는 거. 그래서 대한국 국제도 읽어보셔야 돼. 대한국 국제를 주면 어느 정부 물어보는 거야? 대한제국을 물어보는 거야. 대한제국. 헌의육조는 독립협회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같은 시기지만 당연히 구분해야지. 헌의육조는 독립협회를 물어보는 거고 대한국 국제는 뭐다? 광무개혁의 내용. 대한제국을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개혁 내용 6개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혁신정강, 동학의 폐정개혁안,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독립협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차분히 봅시다. 자, 갑신정변에서 급진기합파, 개화당이 주장한 것은 뭐가 있느냐? 자, 이게 3개로 나눠놨는데 3개, 4개? 그걸 정치, 경제, 정치, 사회, 경제. 될 수 있으면 좀 주제별로 좀 분류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다 정치면이야. 자, 그래서 혁신정강에는 뭐가 나와 있다? 연필로 줄 치세요, 이제.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다. 그거 줄. 그리고 하나 더 써놔. 대원군을 송환하라. 대원군을 송환하라. 그래서 그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게 혁신정강이야.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거 하시고 반드시 사료지문을 여기에 해당되는 사료지문을 읽으시고 또 열심히 읽으신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쓰는 것만 쓰고 계속 읽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혁신정강 1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 청에 대한 조공과 허례를 폐지하고 대원군을 속히 귀국하게 하라.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그게 나오면 빨리 뭐야? 혁신정강. 의미가 있어. 뭐 청에 대한 조공과 허례를 폐지하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화당은 청과의 관계를 당장 단절하자. 그리고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자. 그런 문장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그걸 쓰지 말고 외우는 건 이 문장만 외워. 자, 그래서 청에 대한 조공과 허례를 폐지하고 뭐야? 대원군을 속히 귀국하게 하라. 혁신 정강. 두 번째, 탐관오리 처벌. 이거는 뭐 그냥 줄치지도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탄간오리는 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최초의 입헌군주제, 그거는 반드시 줄쳐야지. 최초로 입헌군주제 정치개혁운동은 갑신정변이라고 해야 돼. 만약에 바꿔놓으면 전제군주제, 틀리는 거야. 군주제를 공화제로 바꿔놓을 경우도 있어. 틀리는 거야. 최초의 입헌군주제라고 해야 돼. 자, 그래서 갑신정변은 정치적으로 뭘 추구했다? 청으로부터의 독립, 자주 독립국가 건설.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해.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는 평등사회. 자, 문벌 폐지, 인민평등과 확립. 그걸 줄쳐놔. 평등사회는 줄쳐놓지 말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을 그대로 읽어버려 타세요. 그대로. 자, 갑신정변은 뭘 주겠다?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십시오라고 주장했거든. 그대로 읽어버릇 하세요. 그리고 이해하는 걸 거기다 써놓지 마.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자. 그럼 무조건 일단 갑신정변으로 가는 거야. 갑신정변. 그리고 해석하는 거지. 해석.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라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신분 차별을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 평등사회를 지향했다는 거지. 평등사회를 지향,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어디에만 좋잖아?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읽어버릇해. 그리고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갑신정변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내용은 이해하는 거지. 아, 갑신정변도 뭐야? 평등사회를 지향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하는 내용이야? 그럼 신분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유지하자? 그러지는 않겠지? 신분제를 폐지합시다. 이런 내용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도 이해로 이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평등사회를 지향했다. 맞는 거지 뭐. 근데 구체적으로 문벌 폐지, 인민평등 확립,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자. 재정에 일어나 호조. 그거 줄. 이것도 잘 나오는 거야. 재정 기능을 어떻게 하자? 일원하자. 재정을 일원하자. 재정을 일원하자. 어디로? 호조로. 그 다음에 해상공국 폐지. 그것도 줄. 해상공국에다가 써. 해상공국은요, 보부상을 보호하는 단체야. 보부상 보호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외국 상인들의 침투가 강화되니까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상공국이라는 걸 설치한 거야, 이 당시에 정부가. 근데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객진개합파의 생각은 그럼 보부상은 정부의 보호를 받는 특권 상인들 아니야. 근데 이 개화당들은 근대사회에서는 뭐야? 특히 보호받는 상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경쟁 하에서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특권 상인을 배제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건 좀 어려운 거니까 거기다 옆에다 특권 상인 배제. 그러나 해상공국 폐지는 그대로 외우는 거야. 해상공국 폐지도 갑신정변. 의미는 이해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조법 줄. 지조법 개혁. 그 다음에 공사체. 그거 일단 지우세요. 공사체는 연필로 싹 안 보이게 지워. 공사체는 지워.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다. 공사체 지우고 미리 가면 동학 부분 있죠. 동학 부분 있죠. 동학 부분 하면 밑에 부분 옆에 보면 환곡 폐지 있지. 환곡 폐지. 그것도 지워버려. 환곡 폐지. 그게 바뀐 거야. 그게 바뀐 건데 자, 그래서 갑신정변에다 이렇게 해놔. 갑신정변 이렇게 써놔. 환상미는 환공미 해도 돼. 환공미는 X 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사료 지문에 가서 반드시 그걸 확인해. 환공미, 환상미는 받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환공은 뭐야? 농민들이 이제 빌린 거 아니야? 그래서 환상미는 폐지하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그걸 어디다 써놓는다? 갑신정변에다 써놓으세요. 공사체 무효 있죠? 그거 지우고 그 옆에다가. 그거. 그 다음에 미리 써놓는다. 동학 있죠? 동학 환곡 폐지 지우라고 그랬지? 거기다가 공사체 무효로 써놔. 공사체 무효. 공사체를 무효로 해주십시오. 공사체를 무효. 그거가 바뀐 것 같아. 무효로 해주십시오. 그걸 어디다 써놔라? 동학에다 써놔라.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갑신정변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지조법은요, 전세제도라고 써놔. 전세제도. 전세제도 개혁이야. 전세제도 개혁. 지조법은 전세제도지 토지제도 X라고 써놔. 그래서 갑신정변이 주장한 지조법 개혁이라는 것은 전세, 토지세 제도 개혁이지 토지 개혁은 아니다라고 써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몇 개 좀 더 써놓자. 맨 밑에 빈 공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갑신정변은요, 뭐 이렇게 폐지하라는 게 많거든. 갑신정변에다가 폐지하라는 게 좀 많거든. 그래서 요건 지울게. 그래서 이렇게 써놔. 규장각, 내시부, 해상공국, 의정부 6조 왜 불필요 관청 X라고 써놔. 한꺼번에 몰아서. 그래서 규장각 폐지하라, 내시부 폐지하라, 해상공국 폐지하라, 의정부 6조 외 불필요 관청은 폐지하라. 이런 얘기거든, 쉽게 말해서. 자, 이런 문장이 다 한꺼번에 나왔다고 해봐. 뭐 하나는 미리 봤어? 해상공국 폐지는 봤지? 그럼 이거 뭘로 가는 거야 다? 갑신정변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으로 갑시다. 동학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거지. 패정 개혁 아니다. 외화 내통한 자, 그거 줄쳐놔. 외화 내통한 자. 그리고 탄간오리는 눈으로만 봐. 그 다음에 양반유생줄, 부호줄. 자, 그래서 동학에서 주장한 내용이 뭐야? 외화 내통한 자 처벌하자, 탐관오리 처벌하자, 양반유생들 처벌하자, 못된 양반유생들 처벌하자, 그 다음에 못된 부자들 처벌하자, 이런 얘기거든. 따라서 양반유생과 부호를 적으로 돌린 애들은 농민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딱 읽으면서 아, 이거 농민이 주장한 건데 라고 판단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동학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근데 외와 내통한 자는 의미가 하나 더 있다. 뭐냐면 외는 1번을 말할 수도 있잖아. 자, 갑신정변은 반청이지. 근데 동학은 반일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처벌하라고 했던 애들이 누구야? 탐관오리는 공통점일 수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좀 더 복잡해. 비교하면 복잡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외와 내통한 자, 탐관오리, 양반유생, 부호배를 처벌하자. 농민이 것이다. 동학.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로 가자. 노비, 칠반천인, 백정, 그거 줄쳐놔. 자, 이거 뭐 그냥 반드시 읽으셔야 돼. 이거 이제 요약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돼 있어.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라. 백정이 쓰는 평량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모자를 말하는 거거든. 벗길 것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실제로 읽어보면. 그래서 노비문서는 소각하라. 이건 불태워버리라는 소리야.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라. 백정이 쓰는 모자를 벗겨라.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읽어버릇해야 돼. 그대로 읽어버릇해야 돼. 그리고 판단을 해야지. 해석을 해야지. 자, 이게 뭘 주장하는 걸까? 노비문서를 불태워.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해. 그다음 백정이 쓰는 모자를 벗겨. 그거는 이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없애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단체도 평등사회를 지향했다고 하는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핵심 용어만 써는 거지. 노비, 칠반천인, 백정. 노비, 칠반천인, 백정. 그거 반드시 줄쳐놔. 노비, 칠반천인, 백정, 차별 X 이렇게 써놔. 그러면 이해되게. 그리고 항상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한다? 이걸로 공부하지 말고 사료지문의 원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버릇하라고. 노비문서는 소각하라.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라. 백정의 평행률을 벗겨라. 그럼 누구로 간다? 동학으로 간다. 그러면 봐. 갑신정변하고 동학의 사회면에서 공통점은 평등사회 지향한 게 공통점이잖아. 맞지? 근데 구체적으로 이
말한 용어가 틀리단 말이야. 그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읽어버려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사료지문에 문장대로 읽어버려 하셔야 돼. 내가 얘기할게.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려라. 백정에 쓰는 평령을 벗겨라. 실반천야 대우를 개선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두 개의 주장은 의미는 똑같은 거야. 뭐 평등사회를 지향하자. 그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해하지. 그걸 외우지 말고. 그런데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문제가 그 문장 자체로 나올 때는 이게 갑신으로 가야 되느냐 동학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사료지문형으로 그대로 문장대로 읽어버릇 하시라고. 근데 여기는 사료지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료지문에서 확인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걸 판단하시고 읽는 건 항상 사료지문으로 읽는다. 그리고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 읽어드리는 거야. 나중에 복습하세요. 지금 찾아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과부의 제가 허용. 그것도 줄쳐놔. 그 다음에 지벌타파도 줄쳐놓고. 지벌타파야. 지벌타파. 그 다음에 과부의 제가를 허용하라. 그것도. 자, 그 다음에 경제면에서 무명잡세 폐지하라. 그 다음에 황곡 폐지 지워버리라고 그랬지? 그거 뭐라고? 공사체를 무효로 하십시오. 그게 바뀌었다고. 잘못된 거야. 그래서 공사체를 무효하라.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토지기역 평균 분자 그거 별표 쳐놔. 줄 쳐놓고. 그래서 다른 근대화 정책의 내용 중에서는 수치제도의 개혁은 거의 공통으로 돼 있어. 수치제도를 고쳐야 된다. 근데 토지개혁을 주장한 단체는 이 단체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동학. 그게 바로 토지개혁을 주장한. 토지개혁까지 주장했다. 그러면 동학이야. 무조건. 그래서 그 별표 쳐놓으라고. 그걸 어떻게 토지의 평균 분작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이다. 이거 동학할 때 설명했잖아. 이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자라는 얘기.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라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토지개혁까지 주장한 단체는 당연히 농민일 수밖에 없지. 갑신정변도 지조법 개혁, 전세제도 개혁 정도는 얘기했지만 토지개혁은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개혁 그 문장이 이 중에서 경제 부분에서는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별표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 있지? 가보개혁은 그때 거의 다 하셨죠? 그래서 가보개혁, 을미개혁 거의 다 하셨잖아. 그래서 한 번만 읽어봅시다. 가보개혁 때는 청해연호를 폐지하고 자주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개국. 맞잖아,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를 취한 거 맞지? 훈련대, 시위대 설치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신분제가 폐지. 그러니까 갑신정변과 동학에서 신분제 폐지하라는 결국은 주장을 한 거지. 그 주장들이.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라. 동학에서는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실반천의 대우를 개선하라. 백정의 평린을 벗겨라. 그게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내용이나 다름없다는 거야. 의미적으로는. 그게 어디에 반영된 거야? 가보개혁 때 반영된 거야.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되잖아. 그래서 양천제하고 공사노비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때가 가보개혁 때다. 그 다음에 과부의 제가 허용. 맞지? 과거제도 폐지. 맞지? 조혼, 고문과 연제제 폐지. 그 다음에 재정에 일어나. 맞지? 탁지. 이때는 탁지아문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때는 호조라고 하는 게 맞아. 근데 가보개혁 때는 탁지아문이 맞지. 왜 그러냐면 가보개혁의 내용 중에 6조를 8아문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공부를 하셨잖아. 그래서 호조가 이때는 탁지아문으로 바뀌는 시대니까 탁지아문으로 일어나는 게 맞는 거지. 호조로 일어나 하면 갑신정변으로 가는 거지. 탁지아문이면 가보개혁을 하는 거. 그것도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 법정주의. 조세급납화, 도량형 통일, 신식화폐 발행장정, 그 다음에 교육국조서, 지덕체 근대학교 관리학교. 을미개혁은 7개, 일세 일원의 연호, 건양, 친위대, 진위대, 우편사무, 우체사, 태양역, 종두법, 단발령, 소학교. 독립협회는 헌의육조를 주고 물어보는 건데 헌의육조도 반드시 물어보라. 그건 읽었죠? 공부할 때 읽었죠? 독립협회 할 때.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환권을 강화할 것,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과 계약은 중추원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합동으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 읽었지? 그 다음에 재정을 탁집으로 일어나라, 예산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하라, 중대한 범죄자는 반드시 공개 재판하로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측인관을 임명할 때는 과반수를 얻은 자를
임명하라 이런 얘기 읽었잖아.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다시 생각을 하시고 자꾸 읽으시라고. 거기에 나오면 독립협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독립협회 물어보는 거. 독립협회 한 번만 읽읍시다. 자주국권운동 맞지? 특히 반러투쟁이 심했지? 입헌군주의 지향했지 이것도. 민권운동 전개했지? 의회 설립운동했지? 어느 기관을 의회로 만들고자 했다? 중추원.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 중추원은 서양식 의회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연좌제 부활 반대운동한 거 맞지? 재정에 일어난 탁지부.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 하면은 광무기억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대한국 국제 당연히 사료지문 읽어야 되고, 이때는 왕을 뭐라고 불러? 황제라고 부르지? 황제. 그리고 전제 황권을 강화하는 내용 맞죠? 대한국 국제 내용. 그걸 얘기하는. 칭제 건원했다. 광무다. 전제군주제다. 황제가 군권 장악을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도 막 읽었지. 그 다음에 이때는 재정을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재정을 오히려 분리시킨다 그랬지. 그래서 내장원과 탁지부로 나눠서 내장원은 왕실재정, 탁지부는 국가재정, 식산흥업, 상공업 진흥정책. 그래서 대한제국 때 황실 차원에서도 근대적인 공장 등을 많이 설립하는 거고, 민간인들의 근대적 회사 공장 설립을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상무사, 시전상인 보부상을 보호한 기구 맞지? 양전사업과 지계, 이게 제일 잘 나온다 그랬지. 경제면에서는 양전사업, 토지조사사업. 지계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 지계 발급사업. 양지하문과 지계하문을 설치하고. 그런데 이거는 일부 지역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러일 전쟁으로 중단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실업교육을 강조하는 시기다. 가보기역 맨 끝에 봐. 가보기역 때는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무슨 교육을 강조하면 지덕체를 중시해. 지덕체 줄. 지덕체는 인문교육이란 말이야. 전인교육, 인문계 교육.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인문교육의 목표가 지덕체를 함양하는 교육이야. 지식과 덕과 몸. 그래서 지덕체. 근데 대한제국 시대는 식산흥업, 상공업 진흥 정책에 따라 실업교육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보고 끝날 일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도 보시면서 자꾸 비교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볼 일이 아닌 거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각 시기의 개혁안을 비교하는 문제라든가 갑신정면 각각의 개혁안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사료 지문들 반드시 읽고 그 지문대로 읽어버릇 하시라 그랬어. 그래서 다 외운다기 하기보다는 자주 반복적으로 읽어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요건 뭐다? 요건 뭐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해둘수록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빠르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요, 별표 쳐놓고 이 부분도 항상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도하고 독도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간도하고 독도 문제하고 주요 개혁안을 비교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일제강점기 전에 마지막 시기 1900년대 국권 침탈의 본격화 시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